최근 우리 공군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우리 전투기가 또 떨어졌기 때문인데요. 지난 11월 21일 공군의 미들급 주력 전투기인 KF-16 한 대가 엔진 이상으로 추락했습니다. 이로써 올해 한 해 동안에만 무려 6대의 공군기가 여러 결함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때문에 공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번에 추락한 KF-16 계열 전투기의 비행을 금지한 것은 물론 공군의 각 비행단에게 작전에 투입될 작전기의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외양간조차 제대로 고치지 못합니다. 더 정확히 말해 문제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면 같은 일이 반복될 게 뻔한데요. 이 원인은 바로 공군 전력의 노화입니다. 현재 공군 전력의 노화는 매우 심각합니다. 냉전 초기에 쓰던 한갑이 넘는 전투기를 띄우는 북한보다 낫지만 한국도 도입된 지 40년이 넘는 전술기가 수두룩합니다. 당장 이번에 떨어진 KF-16만 하더라도 초도기가 1994년 피스브릿지 2 사업으로 도입된 기체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군의 전술기를 대대적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합니다. FA-50, KF-21 등 국산기의 수량을 높여 미들급 이하의 작전기를 국산 신형기로 완전히 대체하고 이참에 하이급 전투기의 수량을 늘려 약화된 공군 전력을 혁신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개혁을 가로막는 장벽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미국의 갑질과 독자 엔진 기술의 미숙 등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한둘이 아닌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KF-16 추락 사건의 구체적인 원인부터 해결 방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4일 우리 공군의 최신의 전투기 F-35A가 서산 비행장에 긴급 착륙했습니다. 항법 장치를 비롯한 각종 장치 이상으로 랜딩 기어가 제대로 펴지지 않는 상황에서 조정을 맡은 배소령이 목숨을 걸고 동체 착륙을 시도한 건데요. 다행히 조종사는 무사했으나 이 사고로 우리 군의 정비 태산 논란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불과 일주일 만에 우리 공군의 KF-5 전투기가 추락했고 전투기를 조정하던 심소령이 순직했습니다. 그러자 여러 언론에서는 사고가 난 지 일주일 만에 또 사고가 났다며 우리 공군의 무능을 성토했는데요. 이에 군에서는 초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전투기를 제외한 모든 전투기의 비행을 금지하고 긴급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4월 1일 사천시 상공에서 훈련을 하던 KT-1 두 대가 서로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두 기체 탑승했던 비행교수 2명과 교육생 2명이 순직했습니다. 그리고 8월 12일 F-4E 전투기 한 대가 급작스럽게 발생한 엔진 화재로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해상으로 추락했습니다. 다행히 조종사가 비상 탈출에 성공했는데요. 그러나 이런 여러 사건들로 인해 공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그야말로 지하까지 추락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21일 충주 중원비행장에 본부를 두고 있는 19전투비행단 소속 KF-16이 엔진 이상으로 추락하며 밑바닥 아래 또 밑바닥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이 때문에 얼마 전에 있었던 KF-16의 비행금지를 보고 또 대충 하는 척만 하려는 것이냐며 화를 내는 이들까지 나타날 정도로 우리 공군에 대한 인식은 정말 최악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는 우리 공군의 만연한 비리나 공군의 실책으로 머는 이상한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은 우리 국가 안보에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모든 걸 뭉뚱그려 치부하지 말고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원인 제거를 하지 않는 이상 이번 공군의 전술기 추락 사건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바로 알기 위해서는 최근 벌어진 추락 사고들을 상세히 살펴봐야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F4, KF-5, KF-16의 추락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F-35의 추락 사고는 우리 정비사들이 손댈 수 없게 꼼꼼히 봉인된 미제 첨단기의 결함 때문으로 사실 우리 측의 과실이라 보기 어렵지만 앞서 말씀드린 세 사건은 전부 우리 군의 정비 체계와 관계가 깊기 때문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 국내 전문가들은 옳게 왔다는 입장입니다. 그 대표적 원인이 바로 부품 부족입니다. 사실 국군의 F4, F5는 2000년대 후반 퇴역하기로 예정됐던 기종입니다. 그러나 IMF로 차기 전투기 사업이 지연되고 F-15K 사업으로 다시 전투기 도입이 재개될 무렵 2008년 경제위기가 터지면서 퇴역이 크게 밀렸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KF-X 사업이 결정되고 사업의 구체적인 방향을 두고 여러 논란이 일면서 다시 한번 퇴역 일정이 크게 조정됐는데요. 결국 두 기종의 퇴역은 원래 계획보다 무려 20년이나 밀렸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심각한 부품 부족이 발생했습니다.
두 전투기 부품을 생산하던 회사가 이익이 되지 않는 부품의 생산을 중단하거나 도산해버리면서 생산된 부품만 가지고 전투기를 유지해야 하는 황당한 상황이 된 건데요. 거의 20년 전 F5 정비병으로 근무했던 이에 따르면 이미 그 무렵부터 부품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퇴역한 기체에서 엔진 등 내부 부품을 탈거하는 일이 잦았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러니 전투기가 제대로 뜰 리가 없습니다. 되려 여태껏 구닥다리 전투기들이 무사히 운영되고 있는 게 기적인데요. 이는 이번에 추락한 KF-16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KF-16 전투기는 F-16의 국내 라이선스판입니다. 한국은 1982년 피스브리지 사업으로 F-16CD 그러니까 블록 32형 40대를 도입했습니다. 이를 F-16PB 풀어서 필승 보라매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북한의 미구29 도입으로 고작 40대로는 제공 우위를 확보하기 어려울 게 뻔했습니다. 블록 32형인 F-16PB로는 AIM-120 함단과 AGM-88 함 등 첨단 무장을 운영할 능력이 크게 떨어지고 무엇보다 숫자가 모자라 아무래도 미래 전력으로는 부족한 감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1983년부터 대한항공과 함께 F-16 전투기의 라이선스 생산을 준비했고 1992년부터 각종 첨단 무장을 사용할 수 있는 블록 52 사형의 KF-16의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94년 마침내 초도기 생산에 성공하면서 항공산업의 발전과 공군 전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았는데요. 그런데 딱 30년째 되는 2023년 기준이라면 KF-16도 이제는 늙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비 경쟁이 극심한 2022년 12월 현재 동북아 정세에서 기존 KF-16은 주력 전투기로 써먹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현재 KF-16은 전자전에 대한 대응 능력이 떨어지고 레이더, 엔진, 무장 등 모든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은데요. 그래서 현재 우리 군에서는 KF-16을 F-16 전투기의 최신 개량형인 F-16V로 개조하는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각종 장비를 첨단으로 교체하고 기고를 보강해 KF-16을 10에서 20년은 더 써먹겠다는 건데요. 이는 상당히 합리적인 견해입니다. F4, F5와 달리 F-16V는 인기가 많습니다. 폴란드, 대만 같은 중진국에서 신형기를 주문했고 주문을 받은 록히드 마틴이 공장을 풀가동하고 있을 정도로 쌩쌩한 현역입니다. 따라서 블록 72 사형으로 개량된 KF-16은 앞으로 10에서 20년은 우리 공군의 주력기로 쓸만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는데요. 바로 미국의 갑질입니다. 앞서 전한 대로 F-16의 최신 개량형인 F-16V의 인기가 엄청납니다. 중견국이 보유할 수 있는 전투기 중 같은 가격대에서 가장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무엇보다 기본 성능도 우수한 전투기가 바로 이 F-16V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은 군용기 시장에서 미국의 경쟁자였던 러시아 공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참패하면서 더 강해졌습니다. 뻥스펙 러시아 전투기를 값싸게 구하느니 비싸지만 제가 파는 미제 전투기를 사는 게 더 낫다는 인식이 생긴 건데요. 여기에 더해 중국이 주변국에 행패를 부리면서 F-16V의 수요가 크게 늘었습니다. 이 덕에 30년이 지나더라도 KF-16의 부품 단종을 걱정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문제입니다. 현재 신품 F-16V의 가격은 미친 듯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제작사인 록히드 마틴은 각종 첨단 장비가 도입되면서 가격이 올랐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F-16을 구입하는 나라들은 록히드 마틴이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폭리를 취한다고 불평합니다. 일례로 외교적으로 고립되어 있고 안보적으로도 불안한 데만은 누가 봐도 덤태기인 막대한 돈을 내고 F-16V를 사고 있습니다. 기껏해야 4.5세대 전투기에 불과한 F-16의 가격이 한국의 카이가 목표로 하고 있는 KF-21의 예상 단가보다 무려 2배가 넘을 정도인데요. 이는 달리 말해 우리가 개조한 KF-16의 부품으로 미국이 우리에게 갑질을 할 여지가 다분하다는 뜻입니다. 만약 전쟁이라도 나면 대체 얼마를 달라고 할지 걱정일 정도인데요. 이 때문에 최근에 국산 전투기 도입론자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들은 F4와 F5를 FA50으로 대체하고 F-16과 KF-16 160대를 장기적으로 KF-21로 대체하자고 주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KF-21의 양산 수량을 120대에서 300대까지 늘리고 FA-50을 최소 100대는 더 도입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F-50의 크기가
문제이기 때문인데요. 사실 FA-50은 매우 훌륭한 로우급 전투기입니다. 훈련기 기반이라 신참 파일럿에 적응이 쉽고 미들급인 KF-16, KF-21로의 전환도 가능하며 유지비가 저렴해 초기같이 빈도가 높은 단순 출격이나 고성능 전폭기가 필요 없는 근접 항공 지원에 쓰기 아주 좋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군이 시급히 대체해야 할 F5 계열 전투기를 대체하는 데는 FA-50만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FA-50이 좋다고 하더라도 태생적인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FA-50이 훈련기 기반이다 보니 크기가 작습니다. 최대 무장 탑재량이 약 4톤 정도에 불과한데요. 반면 국군이 마르고 닳도록 쓰는 구형 전투기 F4 팬텀2는 거의 50년이나 된 기체임에도 무장 탑재량이 7톤이나 되는 대형기입니다. 또 세계적으로 사용 중인 국가가 적어 미국 전투기이지만 국산 전투기처럼 우리가 마음대로 개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F4 개발사조차 관련 기록이 거의 없어 한국군의 F4 매뉴얼을 참고할 정도인데요. 그래서 지난 2021년 8월 세 차례 걸쳐 이뤄진 천령 공대지 미사일 발사 시험에 F4 팬텀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F4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KF-21의 양산 대수를 늘려야 합니다. 그러나 이 방법도 예산이라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도입 비용은 물론 전투기를 출격할 때마다 소모되는 유류와 소모되는 부품의 가격을 생각하면 F4를 KF-21로 대체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데요. 게다가 사실 KF-21도 아직 넘어야 할 벽이 있습니다. 바로 엔진입니다. 현재 KF-21에 사용되는 엔진은 미제 F414 엔진입니다. 국내에서 절반 이상의 부품이 생산되는 라이선스 버전이라 100% 외산은 아니지만 아직 핵심 소재와 엔진 부품은 미국에 공급받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 공군 입장에서 KF-21은 성능을 개선하고 국산화율을 높인 KF-16에 불과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바뀌어야 할까요? 정답은 주요 핵심 장비들을 국산화해야 합니다. A사 레이더, 무장, 스텔스 기술, 엔진까지 이 모든 걸 완벽히 국산화한다면 국제정세나 미국 내 정치적 상황에 따라 국군 전투기의 가동률이 오락가락하는 황당한 꼴을 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계획도 차근차근 진행 중인데요. 현재 우리 군 기술진은 수년 내 1만 파운드급 터보팬 엔진을 쓰는 국산 스텔스 무인 전투기 가오리-X를 양산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보라매 블록2의 양산이 끝날 2030년대까지 KF-21 보라매가 다수의 가오리-X를 조종하는 멈티 기능도 구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지금까지 우리가 쌓은 모든 항공 역량을 총동원해 오직 미국만 개발 완료를 눈앞에 두고 있는 궁극의 6세대 전투기를 한국 기술로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개발할 계획도 추진 중인데요. 부디 우리 기술의 고도화가 모두 성공해 더 이상 올해처럼 우리 파일럿들이 무의미한 참사로 희생되는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꺼리투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투브입니다. 여러분의 가부나 성원에 힘입어 군사무기에 관심 없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육해공 군사무기의 숨은 비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하루 종일 검색해도 절대 찾을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내용을 이제 책으로 만나보세요.